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 행정사 1차 대비 민법 총칙 문제 맨날 나온 쟁점이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뭐냐? 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죠?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자체는 취소돼야 되죠. 취소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취소권은 누구만 갖습니까? 제한 능력자만 갖습니다. 제한 능력자만.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 제한 능력자만 갖고 있는 이 취소권 때문에 그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왜? 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요.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지죠. 그리고 제한 능력자 측이 그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하게 되면 이 취소에 대한 효과로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무효행위가 되죠. 따라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법적인 용어로 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동적 유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다른 일반의 그 취소권이 인정된 경우에서보다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이 불확정성, 그죠? 이 불확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15조, 16조 등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15조에는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요.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해라?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 발송하지 아니하면 역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사망에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에서 행정사에서 자,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 그에게 유예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예. 그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2항에 대한 내용이네요. 1항에 대한 내용이네요. 15조 1항. 그 법정 대리인에게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틀렸다. 왜 그러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누구한테? 그 능력자가 된 그에게. 그죠? 그 대상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이게 틀린 부분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조문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16조에 대해서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는 또 철회권과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이미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거죠. 자, 2항에서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단독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례 잘 나와요. 은근히 그죠?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회나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요 지문들 2항, 3항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조에서 속임수 나오죠. 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속임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다? 자, 민법 17조 소종의 미성년자가 자, 속임수, 다른 말로 사술이죠. 예, 속임수가 인정이 되는 것은 소위 뭐로 봅니까? 적극적인 사기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적극적인 사기 수단이 인정돼야 된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자기가 능력자다. 내가 단순히 능력자이다 라고 사술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사기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고요.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자,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주장 책임은 주장하는 자,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거죠. 저 17조 1항이었고요. 자,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가끔 이것도 기출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해도 역시 1항과 같다. 자, 기출 지문 몇 개 볼까요?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7조 1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죠? 갑의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죠? 을은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맞죠? 설령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갑이 피성년 후견이기 때문에 그렇다.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그죠? 그 을은 그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은 요 17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바로 여기 요 지문인 거죠. 요 지문 은근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한 쟁점을 좀 정리해야 되고요. 특히 철회권이 나오면은 그 시기요. 제한 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언제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 스스로 그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제한이 있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상대방 철회권 행사는 계약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즉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 다른 말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이 인정이 된다. 이거 잘 나오죠? 악의인 경우라도 인정된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철회 상대방은요, 철회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 당연히 되고 뿐만 아니라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점. 효과는 상대방이 자기 의사표시를 처리하면 확정적 무효죠. 그래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을 할 수 없겠죠. 다 사례형에 한두 줄씩 써야 되는 쟁점입니다. 사례형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는 민법 총칙이 뭐 논술형은 아니지만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상대방 보호에 대한 쟁점은요. 자,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만 적용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계나 채무 면제 등에만 적용될 뿐,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 이런 거 나오죠?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다음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안 경우에도 철회와 다르죠. 상대방이 악이라 하더라도, 그죠? 제한 능력자임을 안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 능력자에게도 역시 가능하고요. 효과는 자, 철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거절하면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효력이 없다까지.
그 다음에 요 사례요. 요 사례에 대해서 관련된 쟁점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잘 정리하는 게 좋겠죠. 자, 어머니. 누가 봐도 엄마죠? 어머니 직장 관계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근데 서울에서 고등학교로 다니는 17세 B는 그죠? 골동품을 들고 C에게 팔려고 한다. 그때 C는 B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미성년자? 너 미성년자 아니야? 라고 묻자 B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 행위, 기망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죠? 이런 거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C는 이 말을 B를 성년자로 믿고 골동품을 25만 원에 매수했다. 매수했다. 그죠? 매수했어요. 매매예요. 매매. 매매했다. 그 다음에 B는 이 돈 중 15만 원은 원룸 월세로 지급했다. 자, 월세로 지급했어요. 이게 뭐죠? 원룸 월세 지급했어요. 15만 원. 자, 미성년자 17세가 이건 생활비 지급이죠. 생활비. 월세 지급은 생활비입니다. 그럼 이 생활비는 자, 741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요거요. 생활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이 된다. 나머지 10만 원. 자, 10만 원은 여자친구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때 유흥비 자체는 그 현존한 이익이죠. 현존한 이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거는 현존한 이익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잘 체크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 이런 경우라면 그냥 다 술 먹고 탕진하는 게 낫다 입니다. 괜히 부모님한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일 수 있어요. 부담을 안 지우려고 월세로 15만 원 지급한 거 요거 반환 범위예요. 요거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C는 그리고 나서 골동품을 D에게 40만 원, 그죠? 25만 원에 팔았는데 무려 15만 원, 그죠? P를 받고 40만 원에 팔았네요. 매각했다 이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B, B의 어머니 A는요, 자기 아들 B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고, 이거 취소권 여부죠? 가능합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죠? 17조 그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능력자라고 칭한 경우는 적극적인 기망수단, 사기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17조의 요건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미성년자 B나 미성년자도 취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A, 법정 대리인인 A도 취소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미성년자와 거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은 유효한 수행될 수 있는가? 취소되면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쟁점이죠. 자, 첫 번째 쟁점 17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했을 경우는 취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자, B는 17세 미성년자였고 B.C 간의 골동품 매매 계약 자체는 소위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이 매매 계약 성질 자체가 요거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매매 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행하여야 할 행위 범위에 속한다. 그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취소 가능한데 17조에서 취소권이 배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에서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죠. 따라서 미성년자나 A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쟁점이었고 두 번째 쟁점에서는 이후에 미성년자와 거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 그죠? 유용한 수행될 수 있는가에서 상대방이 제한 응시자 측에 대해서 문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물어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확답이 있는 경우 촉구를 받은 자가 그 유예 기간 내에 추인이나 취소의 확답을 한 때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B가 언제까지? 능력자가 되기 전에. 자, 능력자가 되기 전에 누굴 상대로 해야 되죠?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그죠? 그 법정 대리인 A를 상대로. B를 상대로 하면 안 돼요. 아직 미성년자 17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A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A를 상대로 취소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확답이 없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15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 네, 철회권 자체는요. 뭡니까? 상대방 스스로 행위 효력 발생을 부인해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때는 철회권은 누굴 상대로 할 수 있다? 이때는 제한 능력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철회권 행사는 언제까지?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 측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죠.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철회권 행사는 제한 능력자 측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C는요. 계약 당시 B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라고 볼 수 없다. 그죠? 상대방도 선의였어요. 철회권 행사는 상대방은 선의해야 된다 그랬죠? 네, 악의였으면 철회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쟁점은 아니지만 그럼 거절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왜? 네, 매매 계약 자체는 소위 단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 행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C 같은 경우는요. 거절권 행사할 수 없지만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B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B나 법정 대리인에게 B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때는 철회권 행사는 미성년자 측에 대해서도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 계약이 취소됐어요. C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쟁점이죠. 취소 효과는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안 되겠죠. 취소 효과 자체는 141조입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141조 단서가 있죠. 중요합니다. 그죠? 다만 이거 748조랑도 항상 부딪혀요. 근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141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현존한 이익이 있다면 상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C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B 측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 골동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한 경우 C는 B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748조 나와 있죠? 748조는 수익자가 선의하기 여부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수익자가 선이다. 그러면은 그 이익이 현존하는 이익이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고, 악이라면요. 수익자가 악이라면 그 받은 이익에 플러스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플러스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라. 이거죠. 그런데 반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748조. 다만 141조 단서에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행위에 의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그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을 해야 된다. 입니다. 판례 입장. 취소된 행위에 의해서 사실상 얻은 이익 그대로 현존할 필요가 없고 잔존하고 있어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죠. 25만 골동품 25만 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5만 원이죠. 그 중에 15만 원은 생활비로 썼고, 그죠? 10만 원은 여자친구와 유흥비를 썼다. 뭐 했을지, 그죠? 대충 상상이 갑니다. 10만 원 정도 유흥비로 여자친구랑 써야 된다면 글쎄요, 그죠? 어쨌든 17세가 10만 원의 유흥비를 썼어. 좋아요.
자, B는 골동품을 판 25만 원 중, 자, 15만 원 생활비로 썼죠. 이 생활비는 기억하세요. 그냥 현존 이익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생활비에 소비된 경우에도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본래 지출해야 할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른 말로 뭐예요? 25만 원 중에 15만 원 생활비는 현존 이익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반환할 대상이다. 그죠? 부당이득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10만 원의 유용비는 현존 이익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할 책임의 범위는 15만 원이다. 아시겠죠?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객관식 이렇게 나왔죠? 자, 14년도. 자, 볼게요. 미성년자 갑이. 자, 14년도입니다.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병에게 매각했다. 그죠? 병. 그럼 병은요. 을에 추인하기 전에 뭘 할 수 있죠? 거절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딱 보면 틀린 거 알아야 돼요. 왜 1번 지문이 틀렸을까? 자, 말씀드렸죠? 거절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근데 이 사안이 뭡니까? 노트북을 매각했잖아요.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이에요. 계약. 따라서 단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그냥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죠? 취소라든가 채무 면제, 상계 등이 있고, 그다음에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죠? 아까 뭐라 했죠? 유언, 유증,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요것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자체는 계약과 구별해야 된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행위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다. 반면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입니까? 두 개가 아니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에 도달 그 단독행위는 자 행위자의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거죠. 이게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에 도달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구분된다는 점,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 그 물건을 다시 정에게 증여를 했다. 그럴 수 있죠. 갑은 정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요. 이제 정답을 잘못 체크했네. 이거 옳은 거 고르라고 한 것 같은데. 자,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자 확정이 된 경우 그 취소는 그 확정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되는 것이지. 자, 갑은 정에게 증여한 경우 정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상대방이 이미 병으로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상대방은 병. 그죠?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 병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2번 지문 틀렸고요. 1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 계약 체결 시. 그죠?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병은 병은 악이네요. 미성년자임은 악이에요. 그때 그의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없다. 3번 질문도 틀렸네요. 오로지 그 상대방은 선의의 상대방만 처리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16조 1항 단서고요. 그 다음 4번 갑이 속임수를 써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갑은 계약을 원인으로 얻은 모든 이득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갑이 속임수로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가 적용됩니까? 17조. 1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죠. 다 틀렸네요. 자, 4번 지문, 1번부터 4번 지문 다 틀렸다. 왜 틀렸는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같은 지문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뒷부분이 틀렸다. 정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린 지문으로 지금 기술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문제 몇 문제 더 사례형으로 넣어놨거든요.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셔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한 쟁점이 나오면 결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